벌써 여기저기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긴 장마를 지나가는 중인데도 예상외로 고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두툼하고 사이즈도 크고 병 흔적도 없이 깨끗합니다. 아직은 이렇게 상태가 좋습니다만 변화무쌍한 날씨에 계속 상태가 좋을지 문제가 발생할지 예단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고추는 폭염이 계속되고 습도가 높은 여름에 여러 질병이 생긴다든지 생리장애를 겪게 되는데요. 그 원인이 뭐라 한 가지로 꼭 집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양분 부족, 다시 말해서 식물 영양 실조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마 때 그리고 한여름 폭염 때 영양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때 비료를 주면 웃자라서 고추가 허약해진다고 주지 말라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질소 위주로 비료를 주었다면 절간이 길어지고 웃자락이 되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마철이라 하더라도 균형 있는 영양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 낙과 곡과가 발생합니다. 이 고추는 수분이 이루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아주 튼튼하게 잘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들에 의해서 제대로 수분이 되었는데도 색깔이 누렇고 살짝만 건드려도 떨어집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고추밭을 지나다 보면 이미 꽤 자란 고추들이 맥없이 후두둑 떨어지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담배나방벌레나 다른 병들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양분 불균형 또는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추는 다비성 작물입니다. 다른 작물과는 달리 새순이 계속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즉 영양 생장과 생식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추 열매들은 영양이 부족하여 먹을 게 없으면 최소한의 고추만 남겨두고 스스로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또 남아있는 고추는 움츠러들면서 자신을 오그라들게 합니다. 위기를 느껴 몇 개라도 살아남게 하려는 종족 번식의 본능이죠. 여기를 보시겠습니까? 영양이 부족하면 이렇게 곡과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처음 달린 고추들, 즉 주로 아래에서 달리는 고추들은 하나같이 굵고 크고 곱게 자랍니다. 그런데 장마철을 지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고추들 중에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곡과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곡과의 원인은 참 다양한데요. 균형 있는 양분이 부족할 때, 또 긴 장마 끝에 갑자기 더워질 때 칼슘이 부족하면 주로 발생합니다. 둘째, 양분이 부족하면 숨모즘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말 농장에서는 이른봄 밤만디기를 할 때 밑거름을 하고 나서는 8월이 될 때까지 아무런 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둔 곳은 고추잎이 누렇게 변해버려 육안으로도 양분 부족 현상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그런 황화 현상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새순이 생기지 않고 고추꽃도 피지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고추만 키우고 고추를 더 달리지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숨모즘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숨모즘 증상은 한여름 고온 일대에 주로 나타나지만 장마가 지속되면 영양분이 빗물에 유실되어 부족하게 될 때 일찍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고추는 한여름 고온기에 들어서 숨모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양 상태는 괜찮은데 꽃도 볼 수 없고요. 당연히 열매가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온, 지온이 높은 시기라 이때 이런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추를 보실까요? 잎을 보시면 이렇게 누렇습니다. 꽃이 피해야 할 시기인데도 꽃도 보이지 않고 열매도 별로 없습니다. 여긴 보이지 않지만 잎도 떨어집니다. 각종 양분이 심각하게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계속 놔두면 고추도 잎도 그나마 달린 꽃도 결실하지 못하고 모두 떨어져 버립니다. 당연히 고추는 달리지 않겠죠. 셋째, 양분이 부족하면 각종 병충해에 취약하게 됩니다. 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세력이 약해진 고추는 저항력 또한 저하되어 병해충이 침투하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장마 기간이라도 영양 부족, 영양 불균형 상태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해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 추비를 반드시 실시합니다. 묻비료는 복합비료를 사용합니다. 만일 고추잎이 누런 게 상태가 좋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요소 0.2%를 녹인 후 살포해 주어서 잎을 살린 후에 추비를 실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질소비료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줘야지 계속 이것만 주면 양분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소가 과다하면 절간이 길어지면서 웃자라게 되고 웃자라면 저항력이 약해지고 저항력이 약해지면 병충해에 아주 취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추비는 주로 인산을 뺀 NK 비료를 적절히 사용하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복합 비료를 한 줌씩 고추와 고추 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주면 고추 뿌리가 약해를 입을 수 있으니 약 15cm 간격을 두고 비료를 줍니다. 보통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월 1회 추비를 많이 하는데요. 장마 기간에는 빗물에 비료 유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비료량을 조금 적게 해서 보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폭염이 시작되고 오히려 가뭄으로 고추 심은 비닐 안쪽이 말랐다면 비료 흡수 속도가 아주 늦어지기 때문에 빠른 비료 흡수를 위해서 적당량의 물을 추가 비료를 넣은 곳에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염화칼슘을 희석해서 연면 시비를 해줍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고추의 표가 약해져서 탄저를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고추 끝에서부터 검게 죽어가는 생리현상도 발생합니다. 이 증상은 얼핏 보면 탄저병 증상과 비슷해 보여서 착각하기 쉬우나 이것은 탄저병과는 달리 칼슘 부족으로 오는 생리장애입니다. 따라서 칼슘을 기회에 있는 대로 살포해서 그런 증상들을 사전에 방지를 해줍니다. 셋째, 밝은제를 희석해서 뿌리에 뿌려줍니다. 장마 뒤에는 양분 부족뿐만 아니라 뿌리도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폭염에 고추들이 말라버릴 수도 있고 일부는 청고병 증상처럼 낮에는 시들다 밤에는 다시 살아났다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고추라도 뿌리는 긴 장마에 약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뿌리 밝은제를 희석해서 넣어주면 약했던 뿌리들이 생기를 되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추는 장마 속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또 그 후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에 여러 병들이 생긴다든지 생리장애를 겪게 되는데요. 그 원인이 뭐라 한 가지로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양분 부족이라든지 영양 불균형, 다시 말해서 식물 영양 실조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긴 장마 기간 그리고 장마 후 찾아오는 폭염 속 고추 영양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추의 곡과 낙과를 줄이고 병해충의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추비를 실시를 합니다. 둘째, 고추를 튼튼하게 하고 탄저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사용합니다. 셋째, 장마에 약해진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밝은제를 희석해서 뿌려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